제발. 밤에는 너무 힘들어요. 재혼한 63세 여성이 남편에게 한 충격 발언. 제발. 밤에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은주, 올해 63입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죠. 시골 작은 집에 살면서 텃밭 가꾸고 가끔 동네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인생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재혼을 결심할 때만 해도 제 남은 인생이 따뜻할 거라 믿었습니다. 외로웠던 나날들이 끝나고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밤이 두렵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온몸이 굳어집니다. 밤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남편에게 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이해는커녕 짜증 섞인 한숨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고통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누군가는 이해해 주겠죠. 누군가는 제 아픔을 알아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경고가 될 수도 있겠죠. 결혼 1년 차입니다. 겨우 1년이에요. 그런데 벌써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세요? 라고요. 저도 처음엔 말하기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제 마음만 병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의 전남편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저는 40년을 그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23세 결혼해서 60세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난해 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멍했습니다. 폭력도 없었고 외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결혼이었어요. 너무 조용했죠. 무채색 같은 결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신문을 펼쳐 들었고 저녁엔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그래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어요. 나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정이 없는 남편이었을 뿐이죠.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어차피 말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 소리. 사람 사는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차리는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었어요. 허전했습니다. 정말 너무 허전했습니다. 말도 없던 사람이 없어졌을 뿐인데 이렇게 큰 구멍이 생길 줄 몰랐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만 쳐다보게 됐죠.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감당이 안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텃밭 일을 해도 친구들을 만나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고요함이 저를 삼켰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지만 자주 올 수는 없었죠. 다들 바쁘니까요. 그래도 외로웠습니다.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였어요. 평소엔 잘 안 나갔는데
그날은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어요.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에 남자 한 명이 앉았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이네요. 정태수였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사람이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남편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장례식 이후로 누군가 진심으로 위로해 준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네, 좀 힘들었어요.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태수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처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알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고독한지, 빈집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맞아요. 정말 외롭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제 마음을 알아챈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따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날 저는 태수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태수는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요.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서 1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난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요.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태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똑같은 고독, 똑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수와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신사적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고 차 한 잔 사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참 밝으시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태수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태수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따뜻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태수와 만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됐어요.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오는데 쌀포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힘들게 끌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태수였습니다.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저를 봤다고 했죠. 은주 씨, 제가 들어드릴게요. 태수는 쌀포대를 가볍게 들어 올려 제 집까지 날라다 줬습니다. 현관 앞에 내려놓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사시면 이런 게 힘드시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수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집 전구가 나가면 갈아줬고 수도꼭지가 새면 고쳐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을 사들고 왔죠. 저녁에 오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에 누군가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태수는 정말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차를 끓여줬어요. 따뜻한 유자차나 생강차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씨,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혹시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급했나 보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태수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수와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옆에 있고 밥을 같이 먹고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 여생이 평화롭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태수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었고 같은 고독을 알고 있었죠. 일주일 뒤 저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저 함께 살고 싶어요. 재혼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도 설렜어요.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떨리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큰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재혼하려고 하는데. 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큰딸은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태수라는 사람을 만났고 좋은 사람이라고요. 엄마, 그 사람 잘 알아보셨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 중학교 동창이고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전 남편처럼 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근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큰딸은 결국 제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둘째 아들도 비슷했어요. 걱정은 하지만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태수는 재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치르지 않기로 했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로 정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태수는 더욱 다정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봤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둘이서 의지하며 사는 거, 그게 제일 좋죠. 태수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정말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태수가 꽃을 사들고 왔습니다. 예쁜 장미 한 다발이었어요. 은주 씨께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 고마워요. 이런 거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전 남편은 평생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달랐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장미를 화병에 꽂아 거실에 뒀습니다. 꽃을 볼 때마다 행복했어요. 앞으로 태수와 함께 살면 이런 작은 행복들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웃음이 났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태수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행복하다고 말했고 빨리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그 다정함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달콤한 위로에 취해 있었을 뿐이었죠. 재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식장을 예약했어요. 화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촐하고 따뜻한 분위기면 충분했죠. 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큰딸과 아들, 그리고 태수의 자녀들. 하객은 정말 가족 몇 명이 전부였어요. 친구들도 몇몇 왔지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태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해 보였어요. 저도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품이 있는 옷이었죠. 엄마 예쁘세요. 큰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애써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식은 간단했습니다. 주례도 없이 가족들 앞에서 서양만 했어요.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자녀들끼리도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잘 지내자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가슴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빈집에 혼자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 혼자 천장을 보며 외로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큰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래,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괜찮다고 안심시켜주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수와 저는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수가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부터 이 집은 두 사람의 집입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오늘이 첫날 밤이라는 게 갑자기 실감 났거든요. 저는 부엌에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피곤하시죠? 차 드세요. 고맙습니다. 태수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은주 씨. 네. 이제 우리 부부잖아요. 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식 올리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피곤했어요.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는 편하게 쉬고 싶었어요. 피곤해도 괜찮아요. 금방 끝날 테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이젠 부부잖아. 남편이 원하는 건 당연한 거지. 태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어요. 아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팔을 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파요. 놔주세요. 조금만 참아요. 금방이에요. 태수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려는데 태수가 말했어요.
불은 끄고 하죠. 싫어요. 무서워요. 무슨 무서워. 우리 부부잖아. 태수는 제 말을 무시하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떨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제발, 오늘만이라도. 은주 씨, 왜 이러세요? 부부가 당연한 거 하는 건데. 태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결국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태수는 제 몸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프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밤에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제발 멈춰달라고, 제발 이해해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어요. 제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태수는 만족한 듯 한숨을 쉬더니 금방 잠들었어요.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마음은 더 아팠어요. 오늘이 첫날 밤인데 이렇게 끝나다니. 다정함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요구만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태수의 다정함은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걸요. 결혼 전까지는 젠틀한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옆에 누워 코 고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벌써부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계속 떠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인가요?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선택한 재혼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낮에 태수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설거지도 도와줬고 쓰레기도 내다 버렸습니다. 밖에서 보면 모범적인 남편이었죠. 은주 씨,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 갈까요?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낮에 태수와 함께 있는 건 괜찮았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나가는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새댁이 오셨네요. 잘 어울리시네. 이웃의 말에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네, 제가 복이 많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좋은 남편 같았습니다. 저도 억지로나마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밤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어요. 오늘 밤도 어젯밤 같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수는 반찬이 맛있다며 연신 칭찬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조금 있으면 그 시간이 올 테니까요. 은주 씨,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쉬세요. 태수가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태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피곤하시죠?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태수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쉬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핑계였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은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파요. 병원 가봐야 하나요? 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거짓말인 걸 아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서 쉬어요.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또다시 변했어요. 다정한 미소는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태수 씨, 제발 오늘은 이 나이에 내가 뭘 얼마나 바라겠어? 잠깐이면 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제가 원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부가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도 알잖아요. 태수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견뎌야 했어요. 그날 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사랑이 이렇게 괴로울 수 있을까? 거울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매일 밤이 반복됐습니다. 낮에는 다정하고 밤에는 냉정한 태수. 그 이중성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밤의 태수가 진짜였습니다. 낮의 다정함은 가면일 뿐이었죠. 은주 씨,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낮에 태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건강 챙기세요. 제가 걱정되잖아요. 걱정이라니요. 정말 웃기는 말이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한다면 밤에 그러지 말아야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지쳐갔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만 되면 불안했습니다. 태수가 언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했죠.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악몽을 꿨어요. 태수한테 쫓기는 꿈, 어두운 방에 갇힌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넘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몸무게가 줄기 시작했죠. 은주 씨,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은데요. 밥 잘 먹어야 해요. 태수가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올수록 숨이 막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태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태수는 웃으며 손을 씻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또 그 시간이 오니까요. 최대한 천천히 먹으려 했어요. 시간을 끌고 싶었습니다. 은주 씨, 왜 그렇게 천천히 먹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천천히 먹는 게 소화에 좋대요. 그렇군요.
태수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걸요. 결국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어요. 조심하세요. 다칠 수 있어요. 태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또 시작됐습니다. 쉬라는 말. 그 말이 이제는 공포였어요. 그가 다정해서 결혼했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의 다정함 때문에 재혼을 결심했는데 이제는 그 다정함이 공포예요. 낮에 친절이 밤에 폭력을 숨기는 가면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낮에는 천사, 밤에는 낯선 사람. 그 이중성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태수는 밖에 나가라고 했어요. 신선한 공기 좀 쉬라고 했죠. 물론 그것도 낮의 다정함일 뿐이었지만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었어요. 옆에서 아주머니 2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새댁 아니에요? 아, 그 정신의 집에 온 사람?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배추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귀는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가엾어라.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을 텐데. 그러게요. 누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뭘 모르고 시집 왔다는 걸까요? 저는 슬쩍 그쪽을 쳐다봤어요. 아주머니들이 제 눈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배추 사실 거예요? 가게 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거 주세요. 배추를 사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주머니들이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아저씨, 전처가 왜 죽은 건지 아세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전처요. 태수의 전 부인 말인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장마비라며? 그게 그냥 심장마비였을까요? 밤마다 다툼이 심했대요. 정말요? 그 여자도 늘 피곤해했다던데.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더니 결국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등어를 쥔 손이 떨렸어요. 밤마다 다툼이 심했다고요. 늘 피곤해했다고요. 그건 지금 제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아줌마 고등어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생선 가게 주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살게요. 손이 떨려서 지갑을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돈을 내고 생선을 받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수의 전 부인도 저처럼 고통받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라고 들었습니다. 태수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갑자기 쓰러졌다고, 아무 예고도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다툼, 늘 피곤했던 얼굴, 그리고 죽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도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의 전 부인처럼 저도 점점 망가지는 건가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갑자기 쓰러지는 건가요? 몸이 떨렸습니다. 진짜 심장마비였을까요? 아니면 견디다 못해 몸이 무너진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돌아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맞이해야 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 중이에요. 오늘 장 보러 가셨죠? 힘드셨겠어요. 태수가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말이 거짓처럼 들렸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전 부인 이야기를요. 태수는 전 부인한테도 똑같이 했을까요? 낮에는 다정하고 밤에는 강압적으로. 그 여자도 저처럼 참았을까요? 견디다 못해 무너졌을까요? 은주 씨, 무슨 생각해요? 태수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서둘러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살다간 저도 전 부인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 태수가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요즘 왜 이래요? 말도 없고, 그냥 피곤해서요. 늘 피곤하다고 하네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의 말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이요.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래요. 푹 쉬세요. 태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밤도 똑같겠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태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 부인한테 했던 것처럼 이번엔 저한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전 부인도 저도 그저 태수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었죠. 그 여자는 어떻게 견뎠을까? 궁금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견뎠다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정말 그냥 심장마비였을까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견디지 못해 무너진 걸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봐요. 이대로 살다가 언젠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닐까요? 은주 씨, 설거지 다 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럼 들어가서 쉬어요. 또 시작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시간. 저는 마지막 그릇을 씻고 물기를 닦았어요.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부엌을 나와야 했어요. 태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요. 피곤하시잖아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도를 저는 알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 부인도 이랬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이렇게 매일 밤을 견뎠을까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은주 씨, 태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실수였다고, 태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먼저 무너지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하지만 떠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재혼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이혼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웠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태수는 변하지 않아요. 전 부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 건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떠날 건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태수가 방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저는 일어섰어요. 안 돼요. 처음으로 제대로 거절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태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안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밤 이럴 수는 없어요. 은주 씨, 우리 부부잖아요. 왜 이러세요?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벽에 등을 붙인 채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말 들었잖아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을 뿐이죠. 그게 무슨, 전 부인도 그랬을 거예요. 밤마다 힘들어했겠죠. 그러다 결국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전 부인 얘기는 왜 꺼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시장에서 다 들었어요. 밤마다 다툼이 심했다고, 그 여자도 늘 피곤해했다고, 그리고 결국 죽었다고요. 태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사랑이 아니라 병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이라고요? 네. 당신은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외로움을 사랑이라 믿었어요. 태수가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린 서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예요. 혼자 있기 싫어서, 빈집이 두려워서, 그게 전부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은주 씨를 사랑해요. 태수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나요? 사랑이라면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죠. 아프다고 하면 멈춰야 하고 힘들다고 하면 쉬게 해줘야죠.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희 이혼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달 됐는데 이혼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살아야죠. 이대로 가다간 저도 전 부인처럼 될 것 같아요. 전 부인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견디다 못해 몸이 무너진 걸까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은주 씨, 결정했어요. 내일 짐 싸서 나갈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으니까요. 태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태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밤.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나가실 건가요? 네.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미 생각 다 했어요. 이건 제 결정이에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출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간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옷가지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산 흔적이 이게 전부였어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예요. 집에 좀 가도 될까?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짐 싸서 갈게. 네.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냥 이 집을 나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2달 동안 살았던 집, 행복할 줄 알았던 곳, 하지만 지옥이었던 곳. 잘 가요. 저는 빈집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가 더 나아요. 고통스러운 결혼보다 평화로운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3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날이에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혼하러 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사람은 외로워서 결혼하지만 결국 외로워서 이혼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외로움이 싫어서 태수와 재혼했는데 결국 그 관계 속에서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고독했어요.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후회할까요?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결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떠날 용기를 냈으니까요.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태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예전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한 명의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재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 사유가 뭔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좀 더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지쳤는지 모릅니다. 저를 설득하는 게 소용없다는 걸 알았겠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어요. 겨우 5달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태수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어갔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이번엔 홀가분했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어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를 향해 돌렸어요.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은주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석 달 전 재혼했다가 오늘 이혼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해야 이 아픔과 교훈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건 모르고 재혼했다가 더 큰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외로움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요.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정함에 속았고 배려에 현혹됐어요.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가세요. 낮의 모습만 보지 말고 밤의 모습도 보세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함께보다 평화로운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영상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다시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네 집에서 지내다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이제는 편안했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걷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창문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해가 지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밤이 와도 괜찮았어요. 아무도 저를 해치지 않으니까요. 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외로움이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를 끓였어요. 유자차였습니다. 혼자서 마시는 차. 태수가 끓여주던 그 차와는 달랐어요. 이 차는 제가 원해서 마시는 차였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겁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혼이 실패했다고 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배웠습니다. 외로움과 사랑의 차이를, 의존과 관계의 차이를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까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올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을 달았어요. 제발 밤에는 너무 힘들어요. 재혼한 63세 여성이 남편에게 한 충격 발언. 제 이야기였습니다.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노을을 봤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3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밤이 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밤. 저만의 평화로운 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악몽 없는 밤. 두려움 없는 밤.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킵니다.